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특권기급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비치고 있는 것은 학교 과제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습관, 기술, 태도만이 아니다. 그들은 그 환경으로부터 지식, 요령, 여러 취향, 그리고 간접적이기는 해도 확실한 학업적 수익성을 보장하는 좋은 취향을 물려받는다. 문화적 특권은 극장, 갤러리, 음악회에 규칙적으로 가야만 알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친숙성이 문제가 될 때 명백해진다. 학교는 그런 기회를 아주 간헐적으로만 마련한다. 이는 가장 덜 교과서적인, 즉 일반적으로 좀 더 최신의 작품인 경우에 한층 뚜렷해진다. 문화 앞에서 불평등은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해 개인적인 취향과 열정의 논리보다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따르는 문화적 행동 영역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결론 지어야만 한다. 네, 오늘 목소리 좋지 않은 상태로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용한 구절은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또 구별짓기라는 책을 쓴, 그래서 어쩌면 사회의 계급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책을 쓴 저자와 또 장클로드 파스롱이 같이 쓴 상속자들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부제로 학생과 문화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도 굉장히 이제 첨예한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계급적 차이로 인해서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전부 다 다른데, 또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는 문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취향의 문제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 취향의 문제가 또 아이의 미래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 만나서, 말하자면 금수저라고나 할까, 그런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거 다 누릴 거 누리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몸의 배인 취향과 또 어떤 지식들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또 너무나 가난해서 그걸 누릴 수도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학교로부터 보장이 안 될 때, 아이는 이제 불평등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요 불평등의 간극을 좀 줄여볼까 노력하시는데, 그중에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과 그 교사들이 또 그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또 진두지휘하셔야 하는 또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주의 안산이 안산 도시를 말하다 하면서 교육도시로서 안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을 잡을 때, 저는 이분을 학교 현장에서 한 3년간 뵌 것 같은데요. 네, 별망초의 정성조 교장 선생님입니다. 보통은 다른 분들은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소개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단원 FM이 또 별망초와 긴밀하게 한 3년 동안 방송반이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서로 협업한 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르는 척하면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교장 선생님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이 교육에 관한 철학 어떤 걸 갖고 계신지,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오랜 세월 또 교사로서의 역할들이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산의 교육 방향 어떻게 가면 좋겠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기는 좀 나셨어요? 제 원래 목소리에 이르지는 않는데 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도 앞으로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저희가 단원 FM이
교장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별망초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많은 경험을 저희도 하고 학생들도 아마 저희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벌써. 예. 작년까지 참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남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네. 많은 교장 선생님을 그래도 나름 애를 키웠으니까 만났는데 사실 그렇게 막 세게 뭘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목소리도 그렇죠. 크게 내시지 않으시고 근데 그 학교의 움직임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다르신 분인가 그랬더니 저희 국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막 하면서 엄청 교장 선생님을 처음 제가 잘 모를 때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마 교사가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어떻게 교사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셨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가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였어요. 사실은 야 성조야, 너 한번 교사 한번 해봐. 이렇게 저 말 한마디에 몸과 마음에 꽂혀버렸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학원도 없고 또 친구들하고 남아서 거의 대부분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뭐 학원 가거나 뭐 이렇게 뭐 또 선생님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친구끼리 공부를 하는 거죠. 서로 모를 때 물어보고 그랬죠. 그건 제가 조금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치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은 물어봐 주면은 아유 너무 좋죠. 그래서 항상 물음에 잘 대답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뭐 좀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이제 저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모습을 아마 담임 선생님이 봤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교사 한번 해봐. 그때 저는 미리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교사도 괜찮을까? 그래 내가 한번 친구들 알려주는 것처럼 참 즐겁고 보람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교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뭐 선생님이 뭐 해봐 이런다고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가르칠 때의 즐거움을 아셨던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사실상은 뭐 친구 간의 관계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기분 좋은 것은 저희 알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알려줬을 때 그때 친구가 잘 하게 되었다. 너 정말 잘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저 말 한마디가 네.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 막 이런 말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예. 어느 순간부터 배워서 남주자. 예. 이런 그렇죠. 저런 이야기가 말도 있죠. 이제 유행이 됐었잖아요. 예. 그야말로 배워서 남주는 일이 예. 유독 예. 선생님의 마음에 예. 네, 그런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예. 또 예. 일으키셨군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희는 가해금지 시대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전두환 정권이 되면서 유일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학원 안 다니게 하고 뭐 물론 뭐 돈 있는 사람이야 몰래 가해 다 하고 뭐 입지 가해 다 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것에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끼리 뭐 정석 풀기 뭐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야 몰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서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도 저희 반에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아침 자습 시간마다 이제 그 못 푸는 저희들을 위해서 칠판에다가 설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덕에 또 저희가 뭐 가해산성 없이도 어쨌든 뭐 대단한 대학은 못 갔어도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모범 학생이셨군요. 원래부터가.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교대를 가신 거죠? 그렇죠. 교대 교사니까. 네네. 서울교대 가셨나요? 경상도에 있는 네. 진주교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가까운 그렇죠. 곳으로 가셨군요.
예, 제 동생은 인천교대 나왔거든요. 아, 지역하고 가깝진 않지만 네, 서울교대를 네. 못 가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교사가 경기도는 항상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예. 서울은 항상 교사들이 남아서 예.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교대를 나온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일반 직장과 달라서 이 아이들을 대한다는 그렇죠.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 예. 진주교대에서 그럼 어쨌든 그 지역에서 또 한 몇 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있죠. 예, 예. 한 몇 년 의무죠? 이제 이전에는 네. 사실상 이제 임용고시 이전에는 조금 그 지역에 다 100% 발령이 좀 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제 임용고시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 시험을 쳐서 임용고시라는 형태로 합격을 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는 체제로 바뀐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용고시가 시작된 시기가 거의 이제 지역에서 우리 교사 적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특히 경상도 같은 경우는 부산교대하고 진주교대가 있는데 네.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일찍 이제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사 수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뽑는 숫자가 네. 적은 거죠. 계속 교대 졸업생만큼 다 수용한- 발령을 수용을 네. 못하니까 네. 임용고시 형태로 지역에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네. 사실상 저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임용고시 형태를 취하면서 조금 경쟁 체제를 이렇게 네.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로 이렇게 온 경우는 일단은 부산교대 계속되고 또 네. 진주교대 또한도 네. 저런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교대가 있긴 한데 네. 인천 지역만 해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저기 인천만 해도 이렇게 발령이 받을 네. 수가 있으니까 경기도는 특별한 교대가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이 다 경기도로 경기도로 이렇게 몰렸군요. 또 몰려옵니다. 신도시가 계속 그래서 예, 계속 생기니까. 생기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계속 저런 도시 이름 팽창이 없고 네. 경기도만 신도시가 많이 생겨 늘어나니까 거의 다른 지역에는 뭐 작게는 50명 네. 또 많게 뽑아도 100명에서 200명 사이 네. 네. 그런데 경기도는 1000명 넘게 뽑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이 그 지역에 네. 발령받기 힘든 경우에는 네. 경기도를 다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경기도는 하더라고요. 전국 교대생들이 다 모인 곳.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서울교대 나온 애보다 예. 그 인천교대 나온 애들이 선택의 여지가 더 많다는 예. 거예요. 예. 경기도 전역을 예. 커버를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예. 그렇게 다들 교사가 되고 싶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치열한 임용고시 생기고 나서 예. 교대 나와도 또 뭐 취업도 뭐 어렵지만 그 사범대 나온 친구들이 또 엄청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뭐 예. 전공가 그렇죠. 예, 아무리 전공했어도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던 교사들의 또 시절이 있네요. 예. 지금은 좀 괜찮나요? 인구 소멸 지역도 많고 뭐 저출산 시기여서 교대 수는 예. 지금은 더 훨씬 심각합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제 때만 해도 거의 뭐 2대 1이 안 됐거든요. 아, 예. 네, 그래도 한 1, 2년 있으면 다 발령이 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저기 이제 학급 수가 정말로 많이 네, 줄어들다 네. 보니까 지역별로든 경기도든 이렇게 뽑는 숫자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대 또한도 뭐 5대 1, 또 심하게는 뭐 더 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재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교대생들이 발령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발령 받고서도 사실상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일단은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크죠. 일단은 뭐 학부모와의 어떤 갈등 부분, 동료 교사의 어떤 관계 부분, 네. 또 아이들의 어떤 저런 지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도에 조금 포기하는 신입 교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 현재 초등 교사의 좀 현실입니다. 네. 예. 뭐 교생 실습인가 뭐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제 동생이 밤에 잠꼬대를 하면서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힘들면 도대체 잠꼬대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예.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나이에 20대 초반에 아이들도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또 제 동생은 아주 어려운 지역을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한부모 가족이 많고 조손 가족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 교실이 이제 전쟁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 발령을 이제 예. 받아서 오시게 됐을 때가 예. 설마 안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건 아니죠? 어디 뭐 지역 돌아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네. 안산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안산에서 산 날이 30년. 예. 그러면은 30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절반을 안산에서 사신 거예요? 제가 저기 절반 이상을 사실상 안산에서 네. 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제 뭐 목소리 뭐 톤에서도 제가 경상도잖아요. 네. 그런데 경상도에서 산 거는 사실상은 제가 안산에 산 것보다도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산을 거의 네. 제 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네. 많이 애착이 많이 생긴 곳이 안산입니다. 네. 예. 제가 정선조 교수님께서 전에 계시던 곳이 안산초등학교. 예, 안산초등학교. 100년의 역사가 넘는 그 안산 이 지역의 뭐 최초의 초등학교였나요? 초등학교죠. 예. 그 역사 깊은 곳에서 이제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제가 9년 있었습니다. 아, 그럼 9년. 그 전에는 다른 다른 학교 많이 갔었죠. 그래서 안산에 네. 좀 여러 학교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안산초에 좀 간 계기는 2010년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ген 핵심 교육 때문에 네. 안산초에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핵심 교육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교육에 대한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자 또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학교의 형식적인 저런 교육을 좀 벗어나서 아이들 가르침에 좀 집중해보자는 저런 부분들이 핵심 교육이었습니다. 저 또한도 저런 부분들이 좀 목마름이 컸기 때문에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관님이죠. 교육관님이 핵심 교육을 포방을 하면서 핵심 교육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뭐 모든 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안산에서도 핵심 교육이 바람이 불고 또 여러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학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제가 들어갔던 학교가 안산초등학교였습니다. 안산초등학교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사실상 안산에 있으면서도 그냥 소암봉에 가다가 학교가 하나 있네. 네. 뭐 저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건 제가 참 간 것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산초를 모르고 지내왔다 그러면은 안산에 살면서 정말로 교육 종사자로서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산초에 있으면서 교육은 교육이지만은 계속 안산초를 알고 또 지역 사회를 좀 알아가면서 안산초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이 9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산초는 우리 안산의 공교육 1899년 안산 공립소학교로 이렇게 출발을 좀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0년이 다 돼가는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 고종 황제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교육 입국 조서라는 형태로 발표하면서 전국에 50개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 50개 학교가 안산초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안산초가 큰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또 인구도 저렇게 많은
곳이 아니었죠. 안산 자체가 이제 예, 그때는 그랬죠. 농촌이잖아요. 예, 예. 어촌이고 노촌 그랬죠. 농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산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죠. 네. 이건 막 요구를 한 거죠. 아. 그냥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이 지역민들이 저렇게 요구가 강하니까 작은 지역이지만은 이렇게 해준 겁니다. 저만큼 네. 안산은 교육에 대해서 대대로 좀 열정이 좀 있었고 또 지역민들의 요구가 강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참 안산초를 이렇게 9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수암동이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산의 중심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예, 역사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신도시 개발되고 뭐 공단이 생기면서 예, 무슨 시골처럼 저 구석에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 또 이게 강명 넘어오면서 네. 또 이 안양 넘어오면서 목감을 지나서 이렇게 예. 오다 보면 제가 이제 고기를 이제 주로 서울 출근할 때 많이 다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왜 뜬금없는 농촌이야 막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수암동은 정말 이렇게 낙후된 것으로 이렇게 예. 겉으로 봐서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곳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단원 FM 하면서 신대강 선생님을 만났는데 3.1운동 그 이제 유적지 걷는 그렇지. 그걸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안산 아, 초등학교가 예. 코스에 꼭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일운동의 어떤 상징적 예, 예. 공간으로서 그렇죠. 그곳이 초등학교가 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시골 어디 막 좀 개발이 안 된 뭐 지하철도 없고 막 그렇지. 버스는 너무 막 이렇게 예. 한참 기다려야 되는 곳이고 예. 막 이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사시지 막 이런 생각을 예. 했었는데 그 안산초의 어떤 혁신 교육 때문에 가셨다고 하면 예, 예. 그 안산초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예. 뭔가를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떤 활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머릿속에 내가 뭐 취업, 뭐 더 나은 학교 새로운 뭐 진학을 위해서 공부보다는 내 삶에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을 가꾸는데 교육이 일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저런 부분에 저는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학교 삶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바로 또 학교를 마치고 갔을 때는 우리 생활 공간인 지역의 어떤 저런 마을의 어떤 저런 공간 부분들이 훨씬 아이들이 좀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면 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그 자체도 함께 계속 뭐 대화를 통해서 알아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고는 네.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아이들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안산동에 대한 역사와 또 지역민들의 어떤 현재 고민하는 부분, 또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마을을 좀 다니면서 만나고 또 살펴보고 역사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계기가 좀 이후에 교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학교 교육의 참여 부분이거든요. 저는 학부모님들이 어느 나라의 뭐 학부모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학교와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산초에 계시는 학부모님 또한도 처음에는 학교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학교의 문을 열고 또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영역을 넓혀 나가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제까지 가졌던 재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에서 생태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
참여를 좀 많이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했다는 것은 학부모 또한도 우리 교사와 협력해서 또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안산동에 대해서 생태 부분 또 지역의 역사의 부분 너무 많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활동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또 역사 유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지역민들을 또 초청을 해서 또 자원인사를 초청해서 공부를 교육을 많이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안산동에 있으면서 학교 연계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포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저 또한도 안산동 지역사회 포장협의체에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 3년 동안. 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또 저 계기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을 조금 알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조금 생각이 좀 넓게 좀 펼치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안산 초에서 마을 축제를 개최했던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학교 4개 학교와 또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 함께 정말로 한번 가을에 단풍을 보면서 한번 아이들의 어떤 잔치 또 어른분들의 어떤 재능 이런 부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펼치는 저런 계기 부분들이 축제 부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안산동이 제가 신대건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만 낙후된 지역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거 안에 그 3.1운동 유적지 올라가다 보면 제 동네가 역사를 품은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3.1운동 뭐 기념비도 있지만 뭐 그 곳곳이 3.1운동 했던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맨날 우리 알잖아요. 그 유관순 누나를 대표하는 그래서 서울에서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안산 살면서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안산은 공단만 이야기한다던가 뭐 계획도시만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다문화 관련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촌 뭐 사리포구 이야기 들으면서는 제가 책을 3권 다 읽었는데 그 북토크도 다 갔어요. 우리 김부희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와 지역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안산이 조금 아쉬운 게 그동안 저의 아이도 이제 30이 됐지만 슬기초 나왔거든요. 두 아이를 슬기초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학부모 제가 활동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별망초에서 교선생님 뵙고 나서는 뭐야? 이거 교장제랑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같이 이제 하면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정성조 교선생님을 더 좋은 공동체에서 만나서 오히려 거기에 이제 관여하시려고 아마 같이 가셨는데 저희 국장님이 쪼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방송방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일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초등학생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 나이에 또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예쁨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게 학교가 교사와 그 교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희는 느꼈어요. 어떻게 교선생님 저희 단원 FM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럽기만 했는 건 아닌지 너무 부족해서 막 이렇게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죠. 사실상 더 좋은 공동체에서 좀 만난 그 자체가 참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좋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크거든요. 저기 오시는 분은 정말로 우리 학교의 교육에 참여를 해도 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는 거죠. 또 최운경 선생님은 또 그 이전부터 시아오 생명지킴이 안산초에 또 활동을 할 때도 함께 참여하고 또 뵀던 적이 있어서 이 단원 FM 또
방송 교육과 관련해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미리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접촉하고 또 교육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설픈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함께 이해하고 또 교육의 지점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저는 훨씬 교육의 성과가 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또 교실에 들어와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 이전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비판하는 능력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데 우리 다른 FM에서는 우리 창안할 수 있는 저런 기회까지도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저는 제일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봤던 부분은 방송부잖아요. 네. 또 제가 방송부를 맡고 있기도 네. 하고 또 네. 방송부에도 직접 이렇게 함께 지도하는 네. 모습도 보고 네. 또 저하고 또 교육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또 함께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눴고 또 마지막 또 게시로는 공개 방송을 또 했었잖아요. 네, 우리 네.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네, 네, 네. 공개 방송을 좀 준비하는 과정 부분들이 저는 네. 교육이 훨씬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떤 기기 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두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지금 흘러가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참 세세하게 이야기해 나갔을 때 아이들 또한도 아 그렇구나 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저는 표정을 보고 아이들 이야기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특히 공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훨씬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네. 참 좋은 성과로 또 한번 5학년 때는 준비 과정이었고 6학년 때 거의 꽃을 좀 피우고 네. 또 지금 5학년들이 좀 어설퍼 보이지만은 네. 또 6학년이 되면은 또 봤기 때문에 네.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FM 우리 본부장님과 최웅경 국장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면전에서 제가 뭐 칭찬 들으려고 그냥 말씀 부탁드린 것 같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공동체 라디오가 엄청난 기술과 세련됨으로 무장한 그 매체가 아니라 예. 기본이 이제 아마추어 어설프도 간다 목소리 이상해도 예.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내부 예. 교육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저는 또 이주민 방송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운경 국장님은 생전 안 하던 마이크를 그랬군요. 심지어 기술까지 지도하시게 된 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맨날 왜 비디오도 모르는 나를 왜 이렇게 끌고 들어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우리 국장님이 또 국문학 전공이시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바른말 띄어쓰기, 그렇죠. 오타의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언어가 가진 의미 뭐 이런 거를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네. 저희 좀 국장님이 계셔서 든든하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또 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도 있으시고 학원 그렇죠. 선생 경험도 그렇죠. 있으시고 어린이 동화 읽어주는 아. 경험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좀 네. 바라보는 게 남다르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또 국장님이 네. 계셔서 우리가 기술은 좀 미흡할 수 있지만 마음과 진정성으로 좀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이제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계속 예. 교장 선생님께서 쭉 끌고 오신 그렇죠. 예, 어떤 교사 일생에 굉장히 예, 중요한 예. 부분이신데 예. 이제 안산 전반으로 봤을 때 모든 학교가 고루고루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겠죠. 지역의 네. 공동체와 그렇죠.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네. 그 관점에서 네. 정말 지역사회의 뭐 시아오 생명지킴이 뭐 석기마녀 네. 뭐 정말 재밌는 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존재하는 걸 또 처음 예, 알았는데 예. 아이들하고 또 마을을 이렇게 탐사하는 네.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그리고 학교 안으로 공동체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네, 이제 네. 뭐
이렇게 축제도 하시고 그렇지. 바자회도 하시고 예, 뭐 예. 이런 그리고 거기서 모인 돈을 다시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예, 것까지 아이들이 예.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모든 교사 선생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예. 이제 선생님과 같은 뜻을 하는 예. 이제 뜻을 모으신 뭐 예. 교사분들이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 안산 전반의 교육에 진단해 보셨을 때 이제 교장선생님 은퇴 얼마 안 남으셔서 예. 예. 그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내 손을 떠나 이게 네, 다른 손으로 네, 이제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이끌어갈 텐데 당부의 말씀이실 것 아유. 같기도 하고 좀 의견, 제언 예, 예, 뭐 이런 예. 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안산이 이러면 더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감 뽑을 때 잘 뽑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육 경력이 이제 30년이 좀 넘어가고요. 또 안산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좀 안산에서 교육을 시작했고 또 안산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벨망초는 제가 이제 올해 8월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교육 부분 남은 이제 퇴직 부분은 그도 몇 년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또 저런 부분들은 또 잘 마무리를 짓는 해로 잘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안산에서 교육을 한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저는 제가 살았던 고향이 시골이었거든요. 정말로 지리산, 뭐 함양, 뭐 저쪽인데요. 조금 저는 자연과 참 가까이에 지냈던 느낌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연과 많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산에 와서도 자연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산은 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도시 환경만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매력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에는 제가 참 몰랐던 바다와 갯벌 또한도 30분만 가면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익숙하게 지냈던 농촌 문화도 한 10분, 20분만 있으면은 가면은 바로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 부분 또한도 풍부하고, 그래서 참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에 또 저희 천성상 자연과의 어떤 접하는 면에 있어서는 안산이 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생태교육, 환경 교육에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러면서 좀 안산의 여러 단체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아마 제가 교육직 생활하면서 아마 지역사회와 단체와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일이 함께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태교육에 매진을 하다가 이제 핵심 교육을 만난 거죠. 핵심 교육 안에서도 생태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생태교육이라는 것은 관계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우리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또 학교 내의 사람과 사람 관계 또 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태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점이 좀 많았죠. 좀 형식적인 교육, 형식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세임도의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의 중점을 두기보다는 뭐 성진이라든지 대회 행사라든지 또 성적 올리기라든지 저런 부분들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교육을 접하면서 교육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핵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핵심 교육에 참여하면서 생태교육을 조금 넓은 관점에서 어떤 환경 보호 또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초에 있으면서 공모제가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교사가 공모를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초에서 교사 5년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 학교에서 공모를 하게 돼서 교장까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특히 교장을 하면서는 훨씬 더 지역사회 또 우리 발이 좀 넓어진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또 시청 관계자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안산 교육의 속살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아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안산은 뭐 다른 어떤 뭐 공단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산업 도시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 도시로 조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 도시로 나가는 저런 면에 있어서는 역사적이든 지금 지역 환경 면에 있어서는 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거든요. 또 그 역사적인 면에 있어도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안산 초등학교가 120년이 130년이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렇게 유지하고 시작한 것은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네. 정말로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학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도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네. 구한말 때였죠. 구한말 때 저기 공간을 더 늘려달라고 지역민들이 요청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쓰지 않는 한교 공간을 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한 계곡도 있을 거요. 또 일제 감정기 때는 일본인들은 6년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우리 한국민들은 4년제로만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거 부당하다. 아. 한국 사람들도 우리 6년제로 바꿔 달라. 저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6년제로 만들었죠. 저만큼 안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이 더 조선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정말로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또 안산초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저 열정 부분들을 네. 정말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네. 저는 안산동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도 네. 저는 안산에 계시는 시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 부분들이 정말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열정 부분들을 시와 교육청에서 잘 살려내면 좋겠어요. 또 정말로 네. 안산은 교육 자원들이 풍부하잖아요. 네. 저런 부분들을 학교와 잘 연결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산은 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세월호 부분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네. 다문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는 곳이 안산입니다. 네. 저런 아픔의 어떤 치유라든지 또 우리 다문 아이들의 한국 적응과 또 자기 어떤 고국에 대한 또 자기 언어와 문화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안산은 뭐 현재든 과거든 또 미래의 이후에 아이들이 살아갈 부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또 교육 부분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시청과 또 지역사회가 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산이 역사를 품은 도시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저도 되게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신대강 선생님을 만날 때나 뭐 사리포구 이야기 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닫게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주민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주민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 지역에서 이제 일하러 오셔서 이제 저처럼 이제 60 넘고 뭐 50 넘고 이렇게 70대신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민 1세대 뭐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정주하기가 너무 마음적으로 힘든데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사는 곳이었다라는 그래서 안산은 안 산다면서 산다라는 유행어가 한동안 오랫동안 저희를 지배했는데 제가 단원 FM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2021년인데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청년들 만났을 때 청년들은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릴 때 왔잖아요. 뭐 3살, 4살 뭐 이럴 때 왔는데 서울 갔다가 오면 집이다 이러면서 IC 들어오면서부터 좋아해요.
그리고 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이들한테는 이곳이 그냥 내가 사는 곳.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사 못 간다. 아, 타 지역으로. 친구를 다 놔두고 어디 그렇죠. 가냐. 막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진로 결정하면서 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도 이제 거의 30, 뭐, 예, 29인데 예. 동네 친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딸은 뭐 그 20대 후반에 갑자기 또 다시 예. 뭐 이렇게 동창끼리 아, 만나게 아. 되잖아요. 뭐 예,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누구는 예, 군대 예. 갔다 오고 뭐 그래서 그냥 같은 아파트 단지에 다 살고 있고 예. 뭐 나가면은 같이 차 마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동네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의 동네 친구는 뭐 그냥 막 마당에서 그냥 공기놀이도 하고 뭐 눈만 뜨면 나와서 같이 놀고 막 이랬던 건데 요즘 예. 아이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좀 메마른 것 같이 네. 보이잖아요. 게임하고 집에 있으면 핸드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뭐 이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그 문제일까? 사실은 어쩌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컴퓨터라는 게 기술 개발이 일어난 이후에 아이들한테 미친 영향이 상업적으로도 우리가 다 끌려가 다닌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예. 안산은 유독 음. 저는 모든 안산의 학부모들이 서울대 보내야 된다. 고대 연대 보내야 된다. 유학 보내야 된다. 이런 일념이진 않다고 봐요. 제가 만난 어머니들은. 그렇죠. 대안학교를 꿈꾸셨던, 대안학교를 만들기도 했던, 공동육아를 추구했던, 또는 아이들한테 좋은 동화 읽어주려고 아까처럼 뭐 네. 동화 있는 어른 모임이라든지 뭐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이제 그 후에 조직됐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대안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네. 이제 그 동네 이야기를 발굴하는 그런 맞아, 작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근데 이게 이제 간에서 주도하는 공간과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이 항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이게 보내는 게 그렇죠. 제한되다 보니까 그 애매한 계층 있잖아요. 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소득분위로 봤을 땐 지역아동센터에 입학 못한다. 그랬던 경우가 저희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 교육기관 이제 운동할 때 보면 다 부모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해서 막 편의점을 몇 개씩 갖고 있고 뭐 식당하고 수입도 괜찮은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소득 때문에 못 가고 학교 방과후에 남기에는 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공간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안산에 그런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학교가 연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대안학교들은 학교가 못해서 우리가 한다 막 이런 식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자체도 뭐 원곡이나 뭐 저 선부나 뭐 관산중학교나 또 그 이주민 자녀들이 밀집되면서 오히려 학교가 개토화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별망초는 어떻습니까? 안산초와 별망초의 이주민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좀 많았던가요? 안산초는 조금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저쪽이 아마 저기 도시하고 좀 거리가 네. 있고 좀 그래서 조금 적었던 느낌이 들고요. 벨망초도 저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그 이전에는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그냥 얼굴 모습만 보고 조금 색다르다 또 관심의 대상이었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얼굴 모습은 이렇게 구별을 안 짓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자체가.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네. 애국에서 태어나서 한 생활을 하다가 네. 중도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때 이제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거의 대부분이 벨망초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전혀 구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한국말도 똑같이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네. 또 훨씬 더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색다른 느낌도 있으니까 그냥 별 구분하지 않고 네.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 말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함께 유치원이라든지 함께 커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서 큰 구분을 짓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이제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온곡초라든지 간산중은 다문화 아이들이 한 90%가 넘어요. 90%가 넘다 보니까 특히 이제 90% 중에 중도에 들어온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 관계자들 또 교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다문화 이제 밀집 학교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아이들 숫자가 100명이 넘으면서 다문화 저 아이들이 30%가 넘으면은 다문화 밀집 학교라고 그래요. 네. 네. 이제 밀집 학교가 우리 전국에 70개가 좀 넘거든요. 전국에요. 전국에. 그런데 안산에만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있어요. 아. 8개가요. 비중이 높네요. 제일 많은 거죠. 네네네. 이제 밀집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언어 문제라든지 또 적응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안산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특히 네. 이제 온곡초라든지 간산중 같은 경우에는 언어 문제로 상당히 적응과 또 아이들 지도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밀집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한계점이 좀 많아요. 네. 일단은 저 같은 나라 출신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굳이 한국어를 한국어를 쓸 쓰지 이유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또 학교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놀더라도 네. 저 아이들끼리 함께 놀잖아요. 네, 그렇죠. 또 부모님들도 저기 같은 나라 출신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은 네. 한국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밀집 학교의 어려운 점은 바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저는 환경 노출이 네. 좀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또 일부러 이렇게 분산을 시키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코리아 타운을 이루듯이 그렇죠. 또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살다 보면은 저기 같은 나라 출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산의 어느 동에 가면은 어느 출신의 이주민들이 모여 많이 있죠. 모여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다문화 밀집 학교 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 이 부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좀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주민 관련 인권운동에 들어온 네. 지가 2000년도거든요. 예, 그때는 학교에서 학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주민 자녀 중에 미등록, 예. 이주아동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교육의 혜택이 없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뭐 다니고자 하면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 이후 취업의 문제까지 이제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시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정책이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 아이들이 체류 자격과 언어와 그다음에 진로 선택에 그다음에 이후에 취업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사실 초등학교보다도 사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안산이 어차피 이주민이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1, 2를 다투는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유독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뭐 여러 대안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어서
이 문제를 해안을 가지고 시장님과 교육감이 잘 하셔야 예,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일선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가장 어렵죠. 그죠? 그렇죠. 예, 뭐 다른 곳에 가면 한국어로 충분히 수업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근데 지역사회 사회 안에서 또 한편 비난받으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판적 견지를 가지고 많이 학교를 비판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금 시대적 과제이고 안산이 직면한 과제라면 요 공론화 작업이 이제 당사자 학교와 교사,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풀어갈 건가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 건지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뭐 교사로 더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현직에 계실 때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교장으로서는 이제 권위가 없어지는 평교사 자리로 가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게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노년과 이 연결해서 봤을 때 꼭 교직이 아니어도 그렇죠. 네. 저는 좋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일반 세임들이 가지지 못하는 좀 특별한 저기 조건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교사로 내려갈 수 있는 저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저런 역할이죠. 또 교장으로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저하고는 다르죠. 교사로서 우리 학급을 맡아서 우리 교육을 하는 거는 참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교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급을 맡아서 이렇게 사실상 교사 이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장도 더 할 수도 있고 또 교사로도 할 수 있고 참 다양한 영역도 많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산의 아이들 또 더 넓게는 뭐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참 자기 잠재 능력을 깨닫고 정말로 저 발현하는 저 순간 있죠. 저 순간들을 보는 부분들이 저는 제일 뭐 교육자로서 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위치든 어떤 자리든 간에 제가 또 중간에 교장 마치고 또 교사로도 3년을 또 했다가 멸망초에 또 이렇게 교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 계기 부분들이 훨씬 더 교장 했을 때 훨씬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사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교장으로 되면은 또 교사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부분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교사 또 선생님 또 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사에게 시골장 들으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 뭐 단어 FM까지 나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못한 이야기는 예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쓰듯 구성비 늘어놓고 노을과 어깨 동무 하면 함께 저물을 거라. 오늘 좀 어떻대요? 오늘 장 그냥 그려. 예. 저 출출하신디 약주 한잔 하시죠. 예? 좋지.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 장은 서더라.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 장은 서더라. 연필로 편지 쓰듯 구성비